안녕하세요 여러분, 뿌세TV의 허윤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새로운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촬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오늘 주제로 해야 될 게 병원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국세청 출신인 세무사님들 모시고 할 텐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두 분 모셨는데요. 여기 옆에 이인하 세무사님이랑 이선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인하 세무사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하라고 하고요. 작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은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하 세무사님은 그 조서 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 찍을 때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선민 세무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올해 초반까지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자금 출처 조사, 상속 조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선민 세무사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세무조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무조사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 관련해서 안내 드릴 거는 병원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저희가 병원 원장님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질문을 선정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저희가 병원 세무조사를 할 때 도대체 이 선정 기준이 매출이냐 아니면은 뭐 과소비냐, 내가 비용이 많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요? 네네네. 실제로 업무하셨던 이선민 세무사님이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 하세요. 도대체 세무조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냐. 세무조사는 우선은 이제 비정기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그 세무조사만큼 추징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서면 확인이 오히려 무서운 게, 서면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문을 받으시면 조사라고는 안 써져 있거든요. 근데 증거를 갖고 착수하는 거여서 탈세 제보 그리고 차명 계좌 이 두 건에 대해서 증빙을 무조건 갖춰진 상태로 착수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조사보다 더 추징 실적이 많을 수 있는 게 이제 서면 확인이어서 그런 해명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더 오히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사라는 단어보다. 왜냐면은 그런 경우는 포상금을 또 제보자한테 주기 때문에 더 그게 무서운 것 같고, 비정기 같은 경우도 혐의가 있으니까 착수를 한 거여서 이제 그 건도 오히려 추징이 많은데, 정기조사는 이제 랜덤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득률, 그러니까 매출액이랑 당기순이익 비교해서 이렇게 그런 나름의 여러 사유로 이제 착수를 하는 거라서,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실적, 무혐의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통 세무조사 나왔을 때 정기 세무조사 나오면은 원장님들이 나 이거 무조건 뭐 이게 추징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저희가 정기 세무조사 나오면은 이제 뭐 추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 꼭 매출이나 뭐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정기적으로 사실 그거는 랜덤으로 추출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 중에서 제일 이제 소득이 높은 직군이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일선 세무서에서도 1년에 꼭 몇 번씩 넣는 게 어쩔 수 없이 병원 세무조사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네네, 이렇게 매출이 높다 보니까. 매출이 높다 네네. 보니까.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 뭐가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세무조사가 선정되면 장부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이든 아니든 그냥 일반적으로 무조건 보는 항목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부를 다 보고 그 대표자 인건비나 가족이 인건비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가 너무 비싼 고가용 승용차가 잡혀 있는지, 그리고 자산에 좀 특이한 무형자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가용 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병원에서 차량이 비용 처리되는 거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을 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페라리를 몰고 갔다. 그러면 조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과세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조사관 마인드로 보면 네. 그 슈퍼카들은 거의 다 과세했어요. 아. 네, 이거를 아무리 막 뭐 설명을 해도 사실 그냥 그거는 얄짤없이. 그러면 이 슈퍼카의 기준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차부터라고 생각하세요? 금액은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벤츠나 뭐 BMW 그 일반적으로 대표자들이 타는 그런 거를 넘어서는 그런 브랜드가 사실 조사관들 귀에 좀 꽂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내 정서에 조금 안 맞는다 싶으면 네. 조금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을 페라리로 한다?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약간 이런 그거는, 느낌이에요. 네, 따지고 들어야죠. 원장님들 잘 들으셨죠? 페라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무조사 나올 때 금액을 정하고 조사를 나오는지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선정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데 혹시 선정하실 때 여기는 얼마 세무조사 추징이 되게 금액을 정하시나요? 아니요. 추징 세액을 뭐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BSC거든요. BSC라고 이제 공무원 내부 평가고, 그게 이제 세무서 전체 서장님의 성과급, 우리의 성과급이 정해진 항목이어서 사실 조직 BSC만 보고 달려가는데, 거기에 조사와 관련해서는 추징 실적이 있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무조건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추징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또 억지로 하다 보면 무조건 불복이 따르는데, 불복 업무를 안 맡고 싶어하는 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상한 것만 좀 추징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하고 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제가 볼 땐 좀 세무사분들 입장에서도 네. 과세관청하고 납세자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거를 덮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의도로 이 정도는 좀 추징 실적으로 남겨놔야지 않을까 하면서 원래 좀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세무사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금액을 정하지는 않고 조사관들의 실적이 이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할당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실적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각 조사반마다 뭐 반장님, 뭐 팀장님의 사정이 다르고, 만약에 내가 올해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실적을 많이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마음속에 실적이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조직에서는 뭐 추징을 얼마 해라 이런 실적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조사하시는 분의 마음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네. 결국은 좀 사명감 있는 조사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사명감 있는 조사관님도 많이 만났어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저 사명감 있는 분한테 제가 뭐 파리가 되도록 빌어도 그런 분들이 국세청을 네. 든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네 번째 질문, 저희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것과 실수로 누락한 게 같은 취급을 받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장님이 저한테 이거 제가 이제 실제 원장님들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진짜 뭐 모르고 세무사한테 못 알려줬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현금 매출.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도 이제 원장님 본인도 모르는 거죠. 나도 이런 게 있었는지. 나중에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가산세가 있잖아요. 부정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40%가 있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 과손시고 가산세를 매기는 것도 그냥 조사관이 마음대로 매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부나 이런 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고 없애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40%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로 누락했다는 것만으로 40%를 매기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누락을 한 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입증을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거 부정으로 해가지고 40% 하신 적
그러니까 많이 쓰. 단순히 현금 매출을 그렇게 누락했다는 것만으로 40% 해본 적은 없고, 근데 만약에 차명 계좌를 썼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등재시켜서 근로자로 해서 그분한테 급여를 나가는 것처럼 해서 비용을 부풀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40%가 나가죠. 제가 또 5번째 질문. 과연 현금 매출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현금 영수증 매출도 있는데 순수 현금 매출이 있는데 그 현금 매출이 줄면은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마다 사례가 다르겠지만 현금 네. 매출이 줄어서 네. 이렇게 세무조사에 선정돼서 착수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러면- 병원에서. 그러면 이게 현금 매출이 사실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네. 현금 매출이 많은 뭐 연도도 있고 네네. 적은 연도도 있는데 그냥 정말로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현금 매출이 그래서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금 매출이 단순 줄었다고 해서 조사 착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무혐의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 네. 조사 선정은 되지만 네. 가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정말 어렵고 네. 그러면은 이게 매출이 준 게 1년치가 아니라 뭐 몇 년치 지속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네, 몇 년, 딱 일회성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바로 선정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전후 사정을 비교해서 뭐 급격하게 줄었다던가 네. 이랬을 때 조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조사 선정이 정말 좀 랜덤일 수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조사를 나가봤더니 전년도에 공장이었지만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조사를 착수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시는 게 마음 편히 오히려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현금 매출이 준다고 해서 세무조사는 안 나오는 걸로. 예. 근데 그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만약에 정기조사를 받는다 이러면은 그게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비정기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치조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시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사무실을 다 뒤져서 다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 비밀 장부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고에 현금이 들어있다거나 이런 경우로 현금 매출 누락이 발견될 수는 있죠. 예치조사가 나오면 바로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보통 제보로 많이 오지 않나요? 탈세 제보도 많고, 근데 예치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관내에 그 어느 정도 매출이 이상이 되면 그냥 항상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 질문이랑 좀 연결되는 게 매출액이 높아서 지금 관 내에서 이렇게 타겟이 되는 분들은 혐의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근데 예치 조사는 기본적으로 혐의가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국세청에서는 굉장히 그 상시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이렇게 이선민 세무사님처럼 그 분석하시는 분이 그 정보를 보고 아 이거는 좀 분석해볼 만하다 하면은 좀 파봐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예상 추징 세액이 나오면 그때 조사팀에 넘기고 조사팀에서 그걸 받아서 그 비밀리에 작업을 한 다음에 예치 조사를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흔히 아까 질문했던 금액을 좀 정하고 나오는 경우네요. 실제로 나가보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장부도 보면 또 다르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장부를 모르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맞아요. 조사 네. 전에는. 그래서 실제로 나갔을 때랑 그 안에서 분석했을 때랑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선정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또 병원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품권, 차량, 아니면 소득률이 낮으면 진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